안녕하세요. 주말의 시작을 알리는 스포츠24 류지현입니다. 벼락 같은 논스톱 왼발 슈팅으로 박주영 선수 돌아왔습니다. 주전으로 뛰지 않은 선수는 국가대표를 발탁하지 않겠다는 소신을 꺾은 홍명보 감독도 또 후반 추가골을 넣은 손흥민 선수도 모처럼 화끈한 경기를 보여준 축구 대표팀도 모두 수고하셨는데요. 보고 또 봐도 질리지 않은 그리스와의 평가전 지난 빅매치 하이라이트로 함께 하시면서 스포츠24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3월 피파 A매치데이를 맞아 그리스로 원정 경기를 떠난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시작부터 무서운 기세로 대한민국이 슈팅을 날려보지만 빗나갑니다. 이청용의 슈팅이었습니다. 전반 18분 박주영이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골로 성공시킵니다. 박주영이 A매치에서 골을 넣은 건 2년 4개월 만입니다. 손흥민의 완벽한 패스에 박주영의 뛰어난 위치 선정과 침착한 마무리가 돋보이는 골이었습니다. 그렇게 전반이 종료된 후 후반전이 시작됩니다. 홍명보 감독의 지휘 아래 움직이는 선수들. 후반 6분 전반에서 박주영의 선제골을 도왔던 손흥민이 추가골을 성공시킵니다. 구자철이 건네준 공을 멋지게 성공시킨 것입니다. 구자철을 비롯한 해외파들의 적극적인 공격이 돋보이는 경기였습니다. 그리스도 득점을 위해 노력하지만 골대에 공이 맞는 등 운이 따라주질 않습니다. 그리스가 전반에만 골대를 3차례나 때렸을 정도로 한국의 수비 조직력은 허술했다는 지적입니다. 축구대표팀은 피파 랭킹 12위 그리스를 2대0으로 꺾고 승리를 거뒀습니다. 대한민국과 월드컵 본선에서 만나는 러시아도 아르메니아에 2대0으로 이겼습니다. 전반 21분 러시아의 코코린이 선제골을 터뜨립니다. 겹겹이 서 있는 아르메니아 수비진을 짧은 패스 4번으로 무너뜨립니다. 아르메니아는 페널티로 또 한 번 무너집니다. 키크로 나선 러시아의 콤바로프가 페널티킥을 가볍게 처리합니다. 피파 랭킹 22위인 러시아는 지난해보다 더 강한 면모를 보이며 30위 아르메니아와의 평가전에서 2대0으로 완승을 거뒀습니다. H조 최강으로 꼽히는 벨기에는 홈에서 벌어진 코트디부아르와의 평가전에서 2대2로 이겼습니다. 전반 18분 벨기에의 펠라이니가 멋진 헤딩골을 성공시킵니다. 그 후 후반 라인 곤란이 낮게 띄워주려던 공이 골대로 들어가 한 골 더 추가됩니다. 이렇게 경기는 벨기에의 승리로 끝나는 것 싶었습니다. 하지만 후반 29분 코트디부아르의 드록바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골로 연결합니다. 그리고 후반 추가 시간 코트디부아르가 한 골 더 성공시킵니다. 그라델의 골이었습니다. 후반에 집중력이 떨어진 벨기에는 결국 코트디부아르와 2대2 무승부로 끝이 납니다. 다양한 의견이 있어 더 재밌죠. 3위 대표 리뷰 3세판 시간입니다. 잠시 후 축구 3세판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허재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벽에 경기 보시느라 굉장히 수고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그리스와의 평가전 이야기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공격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수비 면에서 조금 아쉽다는 평을 받고 있거든요.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네, 골포스트와 골대를 맞추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좀 우리한테는 행운이었지만 역시 수비는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집중력을 잃는 부분이 너무 많이 노출이 됐고요. 특히 세트피스에서는 상대 장신 공격수들한테 계속 공격을 허용했습니다. 이런 점들을 빨리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브라질 월드컵 이제 100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 선수들 끝까지 몸 관리 잘해서 최고의 경기 보여줄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유럽 챔피언스 리그 16강 2차전 완전히 분석하는 시간 가져볼 건데요. 먼저 유럽 챔피언스 리그 2연패를 노리는 바이에른 뮌헨이 아스널과 맞대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차전은 치열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조금 싱거웠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16강 매치업 중에서 가장 기대를 모았던 경기가 바로 뮌헨과 아스널의 맞대결이었죠. 네. 독일과 잉글랜드 최고 클럽의 자존심을 놓고 물러설 수 없는 맞대결을 펼쳤는데 1차전 보면 우열이 너무 싱겁게 가려졌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아스널 원정에서 2대0 완승을 거두면서 8강 진출을 향한 9분응선을 넘었는데요. 이번 홈경기에서 3골 차 이상으로 지지 않는다면 8강행을 확정하게 됩니다. 이미 분데스리가 우승은 사실상 확정한 만큼 챔피언스리그 2연패 도전에 전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노이어 골키퍼를 비롯해서 수비수 람, 미드필드의 크루스, 공격진의 만주키치까지 모든 포지션에서 아스널의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반면 아스널은 최근 급격히 무너지는 모습입니다. 지난 2일 프리미어리그 스토크시티전에서 0대1로 발목을 잡히면서 결국 선두 자리를 내주고 3위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지난 8년 동안 이어져온 무관의 한이 이번 시즌에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고의 활약을 보이던 아이런 람지가 지난해 말 허벅지 부상으로 쓰러지면서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죠. 이어서 1월에는 시오 월컷이 무릎 부상으로 시즌 아웃이 됐고 윌셔와 챔벌레인, 포돌스키까지 잦은 부상으로 출전과 휴식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축 선수들에게 하중이 걸리면서 무리한 출전을 거듭해온 외질 선수까지 극심한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공수의 시발점이 되어야 할 외질이 이렇게 부진하다면 그야말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아스널입니다. 객관적인 전력도 뮌헨이 앞서고 심리적으로도 뮌헨이 더욱 편합니다. 뮌헨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네, 허재환 기자의 예상대로라면 2차전 승부도 왠지 싱거울 것 같은데요. 다른 기자들은 어떤 의견을 주셨을지 3세판으로 함께 보시죠. 바이에른 뮌헨이 디펜딩 챔피언의 위용을 과시하며 공 3개 이상씩을 얻으며 몰표를 받았습니다. 허지원 기자는 기세 꺾인 아스널을 걱정해줬고요. 남장현 기자는 왜 이래? 나 뮌헨이야! 라며 위풍당당 한줄 평을 남겨줬고요. 우충원 기자는 디펜딩 챔피언을 믿습니다! 라며 뮌헨 신도 같은 발언을 해주셨네요. 네, 이번엔 목요일 새벽에 열리는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바르셀로나, 맨시티와 홈에서 맞붙는데요. 1차전에선 바르셀로나가 완승을 거뒀죠? 네, 그렇습니다. 바르셀로나 이번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 바이에른 뮌헨과 함께 가장 우승 확률이 높은 팀 중 하나입니다. 알메리아를 상대로 4골을 퍼부은 지난 프리메라 리가 경기, 바르셀로나의 위력을 유감없이 보여준 경기였는데요. 특히 메시의 환상적인 프리킥골, 메시는 6경기 연속 득점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네이마르의 컨디션도 좋고 사비 에르난데스와 아드리아노, 이니에스타까지 포지션별로 최고의 테크니션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좀처럼 공을 빼앗기가 힘들 정도로 높은 점유율을 이어가는 바르셀로나입니다. 더구나 홈구장인 누캄프에서는 더욱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바르셀로나인 만큼 이번 경기는 더욱 자신감이 넘칩니다. 맨시티는 일단 분위기는 좋습니다. 리그컵 결승전에서 선덜랜드를 꺾고 시즌 첫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8강행이 좀 가물가물해지고 있는 만큼 잉글랜드에서는 FA컵과 프리미어 리그까지 우승에 도전하겠다는 심산인데요. 일단 이번 경기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공격도 공격이지만 문제는 수비입니다. 메시와 네이마르를 어떻게 봉쇄해야 할지 좀 막막합니다. 콤파니와 페르난디뉴, 자발레타 등 이 수비수들이 바르셀로나 공격수들에 비해서 스피드가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원정인데다가 3골차 승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경우에 수비 뒤쪽으로 비는 공간을 어떻게 메울지도 관건입니다. 역시 이번 경기 핵심 플레이어 메시와 네이마르죠. 맨시티 수비진이 이 선수들을 완전히 봉쇄하지 않는 이상 승리는 힘들어 보입니다. 바르셀로나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네, 메시와 네이마르의 활약이 있어 더 기대되는 경기죠. 바르셀로나와 맨시티의 유럽 챔스 2차전. 3세판에서는 어떤 의견을 줬을지 함께 보시죠. 영국의 자존심 맨시티도 바르셀로나 앞에서는 몰패라는 수모를 비껴갈 수 없나 봅니다. 허지원 기자는 물오른 메시를 칭찬했고요. 남장현 기자는 바르셀로나의 홈 경기장이죠. 누캄프에는 영국은 없다라며 딱 잘라 맨시티를 거절했습니다. 우충환 기자는 맨시티에는 감독도 없다라며 감독의 출장 정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8강 진출팀으로 결정된 파리 생제르맹과 레버쿠젠의 16강 2차전입니다. 2차전 홈 경기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두 팀의 16강 1차전 오로지 이브라이모비치를 위한 경기였습니다. 레버쿠젠의 허술한 수비진을 헤집으면서 혼자 2골을 기록했는데요. 경기 내내 레버쿠젠 수비진을 끌고 다니면서 팀 동료들에게 득점 기회까지 제공했습니다. 그 결과가 4대0 대승이었죠. 이브라이모비치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는 경기였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 레버쿠젠으로서는 이 이브라이모비치를 어떻게 봉쇄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토프락과 카스트로를 주축으로 하는 수비진이 시즌 초반처럼 견고하지가 못합니다. 게다가 키슬링과 손흥민, 시드니 샘의 공격 3인방 역시 좀처럼 득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식 경기 5연패 수렁에 빠져 있는데 이들의 발끝이 살아나지 않고는 승리 소식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번 2차전 역시 파리 생제르맹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레버쿠젠이 2차전에서 대역전극에 성공할 수 있을지 더불어 손흥민의 활약 기대해보면서요. 파리 생제르맹과 레버쿠젠의 경기 3세판 의견으로 함께 보시죠. 예상 결과는 파리 생제르맹의 승리지만 한 줄 평에는 온통 손흥민 얘기뿐입니다. 삼촌 기자 팬들이 손흥민이라는 이름으로 대동단결은 했지만 내용은 모두 안타깝다라는 이야기뿐입니다. 힘 빠진 레버쿠젠의 손흥민 도전은 끝! 손흥민의 분전이 안쓰러울 뿐이고 등인데요. 손흥민 선수에게 파이팅을 외쳐봅니다. 네, 유럽 챔피언스 리그 16강 2차전 남은 한 경기마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AC 밀란 일전을 앞두고 있는데요. 경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두 팀의 대결 예상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두 팀의 전력이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팽팽합니다. 사실 AC 밀란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했었는데 코스타에게 일격을 당하면서 홈에서 뼈아픈 한 골차 패배를 당했습니다. AC 밀란으로서는 2차전 원정 경기에서 충분히 역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총력전으로 나설 겁니다. 에시안과 카카, 데이용까지 버티는 중원의 우세를 이용해서 강력한 압박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이지만 AC 밀란의 승리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막상막하, 용호상바 이럴 때 쓰는 말인 것 같은데요. 아틀레티코와 AC 밀란의 경기 다른 기자들의 의견도 참고하시죠. AC 밀란 승리에 한 표, AT 마드리드에는 2표 나왔습니다. 허지원 기자가 1차전 경기 내용을 칭찬하며 홀로 AC 밀란을 응원했고요. 남장현 기자는 AT 마드리드의 신화를 기대하며 우충원 기자는 세리에 A 전원 탈락을 걱정하며 AT 마드리드의 승리를 점쳐줬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난주 예측 결과입니다. 피파 랭킹 12위 그리스전의 승리로 축구 팬들이 기뻐하는 가운데 유독 3세판만 먹구름이 가득합니다. 상대적으로 약체로 점쳤던 마인츠와 대한민국이 승리를 거뒀고요. 역시 약체였던 AT 마드리드도 레알을 상대로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각본 없는 드라마 3세판 예측은 다음 주에도 커밍 순! 네, 비록 예상은 틀렸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의 승리 기쁘시죠? 네, 경기 결과도 기쁘고 저는 박주영 선수의 골까지는 기대하지 못했는데 박주영 선수가 돌아온 게 특히 기쁩니다. 네, 저도 기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낮에 열릴 남자 프로농구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와 이번 시즌 MVP 선수 예상까지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랜만에 최용석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요즘에 농구 보느라고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벌써 프로농구 내일 경기를 끝으로 정규리그가 끝이 납니다. 정규리그를 치르는 동안 최영석 기자 개인적으로 보셨을 때 이슈가 됐던 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만 꼽아주신다면? 최고의 이슈는 아무래도 SK 에런 헤인즈 선수가 KCC 김민구 선수를 경기 도중에 고의로 밀어서 징계를 받았던 부분인데요. 네. 이 사건으로 헤인즈 선수가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팬들이 헤인즈 선수가 경기장에서 볼을 잡을 때마다 야유를 해서 네. 헤인즈 선수도 마음고생을 했던 그런 일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오늘은요, 농구 3세판 LG와 KT의 마지막 대결부터 살펴볼까 하는데요. 시즌 상대 정적에선 LG가 3승 2패로 앞서고 있습니다. 경기 어떻게 보세요? 네, LG는 상대 전적뿐만이 아니라 확실하게 골밑의 우위를 보였습니다.
김종규가 버티고 있는 데다가 KT에는 LG 외국인 선수 메시와 같은 정통 빅맨 센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밑 싸움에서 KT가 LG에게 밀려왔는데요. 이번 경기에서는 LG가 골밑의 우위를 바탕으로 좋은 경기력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하나 LG의 장점은 스피드입니다. LG가 상대를 압도할 때 이 속공이 많이 나오면서 점수차를 크게 벌리는 경기를 자주 펼치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LG가 좀 강점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KT는 외곽 의존도가 높은 팀이죠. 외국인 선수도 전형적인 포드 선수들이 많이 있는데요. 외곽 슛이 잘 터지면 경기를 잘 풀어나가지만 반대로 슛 적중률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고전하는 경기도 많습니다. LG처럼 골밑의 높이가 좋은 팀을 만나면 KT는 힘겨운 싸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목해야 할 선수는 역시 KT 조성민입니다. 이번 시즌 LG전 평균 득점이 20.6점으로 개인 시즌 평균 득점 14.8점보다 높습니다. 그만큼 LG전에 강했다는 얘기인데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LG는 KT만 꺾으면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합니다. 정신적인 부분에서도 LG가 조금 더 앞설 것으로 보입니다. LG와 KT의 마지막 승부 3세판으로 미리 경기 예상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공 3개 이상씩을 주면서 LG 승리라는 이름으로 3명의 기자가 대통합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상 포인트는 모두 달랐는데요. 이경재 기자는 막강 김종규를, 최용석 기자는 LG의 골밑을 각각 칭찬했고요. 이원만 기자는 LG의 돌풍이 계속 이어질 거라는 예언으로 LG의 승리에 힘을 줬습니다. 네, 이번엔 3위를 확정한 SK, 또 이날 경기 결과에 따라 순위가 바뀔 수 있는 전자랜드전입니다. 상대 전적에서 SK가 4승 1패로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 경기 어떻게 보세요? 네, SK가 5일 삼성전에서 졌지만 오히려 보약을 먹은 셈입니다. 전력에서는 삼성에 확실히 앞서지만 선수들이 정규리그 우승이 불가능해졌다는 이유 때문인지 정신적으로 무너지면서 경기를 내줬는데요. 문경원 감독은 경기 후에 선수들의 정신 자세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번 전자랜드 경기에서는 SK 선수들이 정신무장을 새롭게 하고 나올 것으로 보여서 삼성전보다는 나은 경기력을 펼칠 가능성이 큽니다. 김선영 선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SK가 포드가 좋지만 김선영이 득점에서 많은 역할을 해줄 때 팀이 좋은 결과를 자주 얻었기 때문에 김선영 선수가 두 자릿수 득점 이상을 책임을 진다면 팀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전자랜드는 주장 포엘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국내 선수들의 고른 활약으로 플레이오프 진출을 일찌감치 결정 지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국내 선수들이 득점 가세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자랜드가 다른 팀에 비해서 많이 뛰는 농구를 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힘겨운 시간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이번 SK전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정영삼, 정병국, 박성진, 김지환 등 이 가드 선수들의 득점포가 활발하게 가동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전자랜드는 SK전 결과에 관계없이 4위 혹은 5위를 확정을 했습니다. 플레이오프에서 3위 SK를 만나지 않게 됐다는 거죠. 주전 선수들이 많이 지쳐있는 상황에서 SK와 정규리그 최종전에 일부 선수들을 쉬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고려하면 SK가 우세한 경기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SK와 전자랜드의 대결, 다른 기자들은 어떤 의견을 주셨을지 함께 보시죠. 이경재 기자가 전자랜드에 손을 들어줬는데 그 이유가 재밌습니다. SK에겐 그저 정규리그 최종전이라며 동기부여면에서 전자랜드가 유리하다고 했고요. 최용석, 이원만 기자는 삼성전에서의 패배와 SK의 고공농구 때문에 SK의 승리가 우세하다는 평입니다. 올 시즌 좋은 활약을 펼친 여러 명의 선수들이 정규리그 MVP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추려보면요. 모비스의 양동근과 문태영 선수, 또 LG의 문태종, SK의 김선영, KT의 조성민 선수 등인데요. 최영석 기자가 MVP 예상 선수들 분석해 오셨다고요? 네, 이번 시즌 정규리그 MVP는 어느 시즌보다 더 치열한 경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모비스의 양동근은 가드진이 두텁지 않은 팀의 특성상 확실히 자신의 존재감을 뽐냈고, 같은 팀의 문태영은 주 득점원으로 모비스가 상위권을 자리하는 데 특히 역할을 했습니다. FA로 이적한 문태종은 정확한 외곽슛으로 LG를 단숨에 강팀으로 만들어 놓았고요. SK 김선영은 화려한 개인기, KT의 조성민은 외곽슛과 정확한 자유투로 팬들의 많은 시선을 모았습니다. 정규리그 MVP는 KBL 출입기자단의 투표로 선정이 됩니다. 최근 농구 현장에서는 정규리그 MVP를 놓고 기자들의 의견이 많이 갈리고 있는데요.
후보에 오른 선수 중에 누가 상을 받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이 5명의 선수가 모두 인상적인 시즌을 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LG가 7일 모비스전에서 승리해 자력으로 우승할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일요일 KT를 잡고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하면 팀 최고 참이자 팀 득점의 많은 부분을 책임진 문태종 선수에게 MVP가 돌아갈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이번 MVP 예상 함세판 의견으로 함께 보시죠. MVP를 뽑는 예측에서는 중복되는 이름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경재 기자는 김선영을, 최영석 기자는 문태종을, 이원만 기자는 조성민을 응원했는데요. 응원하는 이유도 내용도 모두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지난주 농구 3세판 예측 결과입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주 농구 3세판은 대동단결된 모습으로 1등도 꼴찌도 없는 성적표입니다. 먼저 예상 적중한 의견부터 살펴보면 모비스와 오리온스 승리 맞춰줬고요. KCC가 KT를 누르면서 기자님들의 코도 납작하게 눌러줬는데요. 3명의 기자님들 선수들과 같이 뛰느라 수고했고요. 다음 주는 농구 플레이오프로 만나요. 네, 이제 다음 주부터 바로 농구 플레이오프가 치러지는데요. 경기 수가 이렇게 줄어들면 아무래도 기자님들은 편하실 것 같은데 어때요? 뭐 경기장 가는 횟수는 줄어도 네. 뭐 경기의 중요도가 또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편하진 않고 또 이제 곧 있으면 야구 시범 경기가 시작을 하는데 그렇죠. 또 이제 야구 시즌도 준비해야 되는 그런 뭐 저희 직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한가하게 지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바쁘실 것 같은데 최우수 기자님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지난주 해외 사이트 예상 결과입니다. 풀럼 대 첼시의 경기는 1대3으로 첼시가 이겨 예측과 일치했습니다. 레버쿠젠과 마인츠의 대결에선 0대1로 마인츠가 승리하면서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계속해서 해외 사이트 예상 함께 보시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첼시 대 토트넘의 경기 예상입니다. 첼시는 토요일 저녁 토트넘과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치른다. 이번에 이기면 2위보다 승점 7점을 앞선 선두를 질주할 수 있다. 상승세의 토트넘을 상대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리그의 빅매치로 꼽힌다. 토트넘은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 티켓을 따내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아스널과 맨체스터 시티가 주말에 리그 경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토트넘은 이번 경기에서 승점을 따냄으로써 두 팀에게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 부상은 토트넘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이 경기는 첼시가 이길 것이다. 기대했던 것보다 더 편안하게 이기더라도 놀랄 것은 없을 것 같다며 홈팀 첼시의 우세를 예상했습니다.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여왕의 남자가 탄생했습니다. 피겨 여왕 김연아의 남자는 바로 국가대표 아이스하키 선수 김원중 선수라고 하는데요. 국가대표 에이스로 2011년 동계 아시안게임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기도 했다고 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 중이라는 김원중 선수, 평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여왕의 남자가 아닌 빙상계 메달 커플로 불려지길 바라보겠습니다. 사랑이 꽃피는 빙상 소식으로 스포츠 24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